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이것저것 참 여러 가지들이 의혹으로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공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근에 인사 문제, 황교익 논란 있었죠. 이번에는 또 월드컵 사무총장인가 거기에 그러니까 폭행치사, 고문치사죠, 고문치사. 그 사건으로 감옥에 살았던 사람을 또 임명해서 사퇴하고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이제 곧 할 예정인데 그 인사청문회 하려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내죠. 청문보고서는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내는 거고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본인의 신상 문제에 관한 이것저것 이제 거기에 내는데 거기에 보면 2018년 이재명 지사 잘 아시죠? 친형 강제 입원 문제에 대한 거짓말 논란. 이게 대법원에 가서 무혐의, 무죄 이렇게 처분을 받았는데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는 맞는데 그냥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논리인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가 무료 변론을 했다. 그럼 무료 변론은 괜찮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사건 자체는 이런 거고요.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그 혐의로 1심, 2심에서 다 유죄가 났었죠. 그래서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심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오늘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게 된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당시 대법원 3심에 대비해서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력 법조인들로.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정도로 돈이 들지 않았겠는가? 만약에 지불을 한다면 이제 이런 의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에 이제 답변서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2019년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재판 변호인이 된 것, 그거는 다 이제 드러나 있고, 자,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답변서에서 송두환 후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상고이유서 초안 등을 보내와서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겠는지 문의해왔다. 검토해본 결과 이 지사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하게 됐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에 참여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재명 지사의 변호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법무법인이 따로 있었고 본인은 상고 이후 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무료 변론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그런데 무료 변론은요.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으면 그 변론의 가치, 그에 해당하는 만큼 결국은 도움을 받은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죠. 김영란법 위반은 잘 아시지만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간 300만 원 정도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송두환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한 이 변론의 가치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직무, 친형 강제 입원, 이런 문제니까. 그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쳐도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괜찮은데 그 이상이라면 이거 이제 김영란법 위반 되는 거예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대법원 상고심, 대법원 그 판결을 앞두고 송두환 후보자가 무료 변론을 한 것, 이 변론의 가치가 얼마냐, 이제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송두환 후보자가 과거에 그럼 얼마를 받았는가? 우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변론의 가치가 100만 원을 넘는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굳이 따져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송두환 후보자가 보니까 이 국민의힘 전주회,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죠. 전주회 의원이 그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가 원고, 이때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원고 또는 피고로 있는 그런 사건을 48건을 수임을 했더군요. 그리고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기록이 그렇습니다. 받은 수임료가 2억 930만 원입니다. 2억 930만 원. 그럼 나눠보면, 그냥 단순하게 나눠보면 건당 43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거는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에 이렇다는 겁니다. 건당 437만 원이 되고, 자 그러면 2018년, 2019년 이즈음에 이 송두환 후보자가 어떤 기업의 그 임대주택법 우연소송, 이걸 대리한 적이 있는데 그 우연소송을 대리해가면서 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얼마냐?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그 다음에 2013년에 이 기업으로부터 기업에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로만 받은 게 얼마냐?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적어도 뭐 어디 가서 자문해주고 또는 뭐 소송 대리해주고 그 정도의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을 받는다 하는 게 이제 드러난 셈인데,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싸게 해줬는지 뭐 이거 뭐 간단한 사건이지 뭔지 모르지만 이것도 이제 평균 개념이 그렇다는 거고, 어떤 걸 갖다 얘기를 하더라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대법원 변론의 가치는 최소 100만 원에 더 훨씬 넘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실제 이재명 지사의 이 당시에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력 법조인들로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하고 따지면 이 가치는 보통의 일반적인 원고 피고 소송을 대리하는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렇다면 뭐 100만 원은 훨씬 넘고 이 무료 변론의 가치가 그렇다면 결국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함으로써 그 유탄을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맞은 모양새가 됐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그냥 이게 다 덮여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송두환 후보자가 본인이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그냥 묻혀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됐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마침 송두환 후보자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내정을 함으로써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오늘 보니까 뭐 윤희숙 의원이 공수처에 본인 부친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자청했더군요. 이것처럼 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거의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자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해명도 하고 수사도 자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뭐 그동안 이것저것 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이 불거졌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에다가 이것까지 해서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해명을 하고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